네, 안녕하세요. 일기 평일반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그 25일까지 진행되는데 오타 났는데 26일로 바꾸면 돼요. 26일로 이렇게 바꾸시고 26일 화요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11회로 늘었는데 와 지금 주말반 택도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10일에 한 번 더 보강하기로 주말반은 첫날을 말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말반은 2기 할 때 1기 보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정도로 진도가 좀 만만치 않게 이래야 되는데요. 평일반은 그런 주말반은 10시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한데 여기는 넉넉합니다. 넉넉하게 이래야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화요일날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화요일날 밤새도록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12시 전에 끝나면 화요일날 끝나는 거니까 그래야 될 테니까 농담이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실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다 빠르게 나가는데 근데 연기 때 있는 거 한 90%는 합니다 90%는 하게 이래 되니까 연기 때 그 과정을 똑같이 한 90% 정도 이래 다시 한번 빠르게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부터 바로 시험 봅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험 보는데 40분부터 시험 보는 걸로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한 3문제 나오거든. 3문제 나오게 이래 되는데 한 3문제 정도 이래 나오는데 문제 스타일은 교재에 단답형으로 왜 결론 이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는데 26페이지 보세요. 기본서 이 26페이지 보시면 26페이지 문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당부와 이유를 논하라고 이래 돼 있는데 결론 이유라고 이래 답안 작성이 돼 있는데요. 요 형태로 쓰는 걸로 이래 쓰시는 걸로 하는데 시간이 한 20분이나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좀 풀 답안 쓰듯이 그렇게 이래 목자 잡아서 왜 노동법 쓸 때 왜 문제 제기부터 해가지고 문제 제기 내용 쓰고 이렇게 요건 쓰고 이런 형태로 이래 답안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쓰지 마시고 간단한 요건을 검토할 거 있으면 간단하게 요건 정도 그 정도 검토해도 이래 되게 되는데 내용 자체가 이제 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 문제에 몰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취지는 뭐냐 그러면 주말반 해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실제 풀답안은 2기 가서 쓰는 거거든. 2기 가서 이래 쓰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쟁점을 잘 찾아내야 돼. 이게 A를 물었는지 B를 물었는지를 논점 찾는 연습을 이래 해봐야 되는데 이게 책으로만 자꾸 이래 내용을 이래 보다 보면 이게 뭘 묻고 있는지를 못 찾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틀리지 말자는 겁니다. 2차 가가지고 논점을 일탈해버리면 잘못 써버리면 그러면 이게 주관식은 빵점이 돼버리거든. 빵점이 이래 되니까 그게 정말 치명타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논점 자체를 안 틀려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안 틀려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만약에 사례로 나왔을 때 그걸 어떤 문제로 이래 풀어줘야 될지 내가 안 틀리고 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틀려요. 처음에 푸니까 많이 틀리거든. 답을 이래 틀리게 되는데 그게 안 틀린다는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안 구성은 조금 더 쉬워지거든. 쉬워지게 되니까 양을 채우는 거는 쉬워지게 되는데 일단 틀린 거를 출발해버리면 틀린 내용으로 이래 써버리면 양을 아무리 많이 채워도 2차에서는 득점을 못해요. 즉 점수를 이래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기 때 그 과정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2기로 이래 넘어가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법 시험에 기출된 거,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출제된 거, 다 국가 시험에서 다루어진 쟁점을 가지고 이래 연습하게 이래 되고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오고 이런 문제는 거의 없게 이래 될 테니까 고민하면서 이래 푸는데 쓰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쟁점 찾아내는 틀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이래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하는데 실제 풀어봐야 됩니다. 이게 틀려봐야 될 거고 아마 굉장히 많이 틀리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뭘 이야기할 때요 사람들한테 뭐가 재밌었다, 어떤 드라마가 재밌었다, 아니면 어떤 드라마가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재밌었다 이래 이야기 안 하죠. 우리가 이래 뭐 때문에 재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답안지를 그래 써줘야 돼. 답안지를 짧게 쓴다고 할지라도 이게 긍정이면 뭐가 이유가 있을 테가 아니에요.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테니까 이것 때문에 긍정이다 이렇게 이래 문장이 이래 나와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냥 긍정 부정, 긍정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져 버리면 그거는 왜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왜라는 문제를 이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대화를 이래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래 만나가지고 대화를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렇게 하면 물어보죠. 상대방이 왜라고 물어보면 긍정이야 뭐 이렇게 그래 말하면 대화가 이어갈 수 없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내 답안지가 그런 느낌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긍정한다 이렇게 이래 쓰고 너무 멀리 가면 그거는 논탈이다 아니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거고 너무 막 가까이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긍정했다 이렇게 쓰면 그거는 좀 들쓴 느낌을 주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지적받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개연성을 찾아줄게 될지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찾아줘서 여기서부터 근거를 잡아줄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잡아줄지 이런 것들을 문제 풀면서 느껴가야 돼. 느끼고 그게 어느 정도 이래 완성이 되면 2기 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래 감을 이래 잡을 수 있게 되니까 그걸 1기 때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게 이래 되고 매일 시험 본다. 매일 시험 보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형태로 보고 채점자 한 명이 그 천안에서 와가지고 지금 채점하기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 정도 노력을 해주는데 답안지가 이상하면 안 될 거다, 그지? 그 사람의 성의를 봐서 천안에서 와가지고 지금 채점하고 다시 내려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래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하겠대 또 하겠다라고 이러니까 굳이 하겠다는 애를 또 막는 것도 경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하여튼 온첨도 똑같이 이렇게 채점이 되는데 요즘은 그 온첨 쓰는 사람들 보니까 옛날에는 80%가 해설 보고 뺏기더라고. 뺏겨가지고 그냥 채점을 대충 이래 해줘버렸는데 요즘은 뺏긴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답안지 참고해서 쓰는 게 아니고 뭔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쓰는 느낌이에요. 이게 온첨도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쓰는 사람이고 온첨 합격생이 왔더라고. 작년에 온첨으로 해서만 이래 합격했다고 했는데 걔는 고시반에 있었다 그러더라고. 고시반에 있었는데 다른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래 고시반에서 이래 공부했다 그러던데 실제 문제 출력해가지고 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시간 재고 풀었다 그러더라고. 시간 재서 이래 모든 모의고사를 한 번도 해설 보지 않고 그런 형태로 해서 시험을 봤다고 합격했다고 이래 찾아오게 이래 되는데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지방에서나 아니면 멀리서 온천 볼 때도 그렇게 시험 보는데 우리가 막 해설 보고 책 보고 이랬으면 안 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열정을 가지고 혼자서 정말 해설 안 보고 막 시간 재 가지고 그만 쓰고 이런 것들을 자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한 번도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 그 합격한 친구는 그런 식으로 이래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래 시험 볼 때 책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틀리는 게 어려워요. 이 문제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틀리게 돼 있어. 80%가 틀립니다. 80%가 틀리고 정말 이상한 것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엉뚱한 걸로 많이 풀고 그러게 되고 시험 범위 안에서 진도 범위 안에서 시험 내거든. 오늘 배운 걸 내일 시험 보고 이런 구조로 이래 처리되게 되는데 근데 특이한 거 많이 씁니다. 특이한 거 많이 처음이니까 그런 느낌이 들게 되고 또 내용이 잘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이제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연기 때 이제 겨우 책 한번 봤습니다. 이제 책 한번 보고 그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뭐 단문 같은 거 이런 거 외워가지고 여기 이래 앉아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무르익지 않은 상태거든요. 무르익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책 한 번 봤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대. 내용이 기억 안 난다. 아니면 암기가 아직 덜 돼가지고 쓸 게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내 진짜 속마음은 그거밖에 안 했지 않았느냐. 그거밖에 안 했으니까 생각이 안 나고 그거밖에 안 했으니까 안 헤어졌으니까 쓸 게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 강사가 또 그러면 안 돼. 싸가지 없게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힘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이팅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래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뭐 보람된 내일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지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해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너무 이래 한 번 보고 이래 외워질 것 같으면 누가 고민하겠니? 누가 고민하고 누가 걱정을 하게 이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괜히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겼고 그리고 요즘 합격생들 이래 만나니까 요즘은 등수 확인도 해준다 그러더라고. 등수 확인도 해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면 커트라인이 60점이잖아요. 60점이 되는데 63점 받은 사람이 10몇 등 했다 그러더라고. 10몇 등 했다. 300 몇 명 뽑았는데 63점 얼마가 10몇 등 63.8이 10몇 등 했고 63.3이 80몇 등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게 이래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인구가. 이래, 거기 합격생들이 60점부터 해서 63점까지 뭐 해가지고 거기 몇백 명이 다 몰려 있는 그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하게 이래 되는 현격하게 막 차이가 나고, 물론 외계인들이 있어가지고 뛰쳐나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 지구인들은 거의 비슷하게 점수를 받고 있어. 비슷하게 점수를 받고, 또 0점 얼마 차로 떨어진 사람도 되게 많고요. 되게 많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거기에 튕겨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자신감 가지게 되고, 자신감 가지고 이래 정리하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고,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일기 때 들어오면 자기는 뭔가 밖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개뿔 지금 걱정되는 과목 세 과목이었잖아 어제까지. 오늘 네 과목이야. 오늘 네 과목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계속 걱정되는 거지. 뭐 그 정리도 안 되고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외웠는데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노동법 떠올리면 김근건 선생님 얼굴 정도 생각나고 뭐 이렇게 이래야 되니까 전혀 기억 안 나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수험 과정이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게 이래 되는 거지. 자꾸 이래 너무 이래 자기를, 그래 나 물어보고 싶어. 너 수학 공부 그래 한 번 보고 다 문제 다 풀고 그리고 다 모든 걸 수학 1등급 나왔니라고 그렇게 죽도록 했으니까 1등급이 나오지, 그게 그냥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가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빨리 붙고 싶잖아요. 우리가 빨리 실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이 강의실에서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느낌을 이렇게, 성적도 잘 나오고 문제 답안지도 잘 써지고 문제도 안 틀리고 잘 풀고 이러면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이래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그래 되진 않더라. 생각보다 쉽게 되진 않대. 대신에 점차 끌어올리면 되더라. 점차 약간씩 미세한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이래 주면 될 테니까, 지치지 말고 하여튼 끝까지 하고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고, 매일 시험 보는 게 쉽지는 않을 테는데,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틀리더라도 시간 지켜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이래 가지고 외워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줘야 되고, 암기 안 한 사람이 주관식을 볼 수는 없으니까, 객관식이 아니니까 이해를 하더라도, 작년에 합격생들 중에 단문 외우는 걸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본질적으로 이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외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게 이랬다는데, 한 명은 한 번을 떨어져 버렸어요. 단문을 암기 안 해가지고, 판결의 편치 이거 나왔을 텐데, 그걸 암기를 안 해가지고 이래 시험을 이래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이게 체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두 문자를 다 따버렸대. 모든 단문에 두 문자를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외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작년에 이래 합격을 했다라고 처리되는데요. 어떻게든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 안 하면 버틸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이래 되게 되니까, 한 개라도 하나라도 더 외워서 정리하고, 이번에 일기 때 쪽지 시험 보는 부분은 연기 때 숙제로 나간 부분, 연기 때 숙제로 이래 우리 답안지 썼는 부분, 그 부분을 사례로 다 바꿔서 이래 풀어보게 될 테니까, 이번에 그때 썼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때 숙제나 나갔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래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연기 안 들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수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외웠다 안 외웠다, 중요했다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하시고, 다 가져갈 수는 없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 외워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두 개라도 외우면 두 개라도 외우고, 그리고 두 개만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이해하고, 거기서 다시 암기하고 심화학습할 때 그때 두 개 외울 수 있으면 두 개 외우고, 그리고 좀 여유된다 싶으면 하나 더 추가하고, 하나 더 이래 추가하고, 또 여유가 된다 싶으면 5개까지 한번 노려보고 목표를 해보고, 야 이건 도대체가 내가 3개 이상 못 외우겠다 그러면 그거라도 외우는 겁니다. 그 3개라도 이래 암기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래 따라오시면 되고, 책을 이번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 잡아나가서 이래 정리하시면 이래 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래 정리하고, 강의 계획표 잠깐 보시면, 보시면요, 일정 부분에서 11회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2로 이렇게 바꾸시고, 한 번 정도는 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요, 평일반은 2시부터 2시 40분인데 1시 40분부터 바로 시험 볼 수 있도록 이래 처리될 테니까, 좀 일찍 오면 좀 자기가 문제를 조금 더 꼼꼼하게 풀고 싶다 그러면 30분부터 배부할 수 있도록 30분부터 이래 배부하는 걸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딱 시간 돼서 20분만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문제를 그렇게
통제할 필요는 없으니까 30분부터라도 이래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이래 풀어볼 수 있도록 20분치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뭐 20분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 찾아내는 게 이래 중요하게 될 테니까 미리 와서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마치는 시간은 2시에 마치겠습니다. 2시에 마치고 제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설 강의하고 진도 나가고 이렇게 정리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수업을 나가고 이번에는 단문 사례 그 기본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교재로 똑같이 이래 진행하고 2기 때는 그 사례집으로 진행하거든. 사례 문제로 해서 이래 진행하고 2기는 예습 시험을 봐요. 예습 시험을 보니까 1회 때부터 시험 봅니다. 1회 때부터 이래 시험 보니까 그러니까 예습 시험을 보니까 그 암기해서 오셔야 되는 그런 문제고 아마 진도는 병합부터 나갈 겁니다. 2기는 병합부터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래 진행하게 될 거고 사례 풀어드리는 걸로 2기 때는 문제 푸는 걸로 이래 할 건데 문제 풀더라도 무조건 복습이나 공부는 이걸로 한다. 기본서로 이래 정리하고 실전에 들고 갈 것도 이걸 들고 가야 돼. 이걸 들고 가셔야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교재 가지고 계속 반복한다. 교재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문제 풀었는데 틀리면 다시 교재를 읽어본다. 다시 교재를 읽어가지고 이 교재에 틀렸다는 것도 적어놓고 내가 뭐 때문에 이 논점을 못 찾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표시해놓고 그러니까 다음에 책을 읽을 때 그게 생각날 수 있도록 내가 틀렸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날 수 있도록 요 교재로 단거나 하고 계속 반복해야지 이래 되고 이 교재를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시험 그 8월 31일까지 해가 8월 31일 날 첫째 날 시험 치고 와서 우리가 둘째 날 9월 1일 날 이래 시험 보러 가야지 이래 되는데 8월 31일 날 이거 한번 다 넘기고 가야 돼. 9월 1일 날 시험 보려면 이 책을 한번 보고 가야지 그래야지 기억이 나서 쓸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 권을 봐야 됩니다. 한 권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단권화를 시켜놓고 그렇게 반복할 수 있도록 2기 때도 이래 똑같이 하고 3기 때 문제 풀고 또 쟁점 정리할 때 이 교재를 빠르게 한번 스크린 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문제 풀고 그다음에 교재 그 범위 안의 내용들을 출제되지 않은 것들 간략하게 한번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1기 때 시험 본 거, 2기 때 시험 본 거 이런 것들을 뭐 어떤 걸 봤다는 거 이런 것들을 3기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두고 문제 겹치지 않는 걸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걸 내다 보면 앞에 시험 받는 걸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빠르게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교재를 여러 번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용들을 이래 정리하고 노동법 답안지 쓰는 거랑 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으니까 행정이나 민사소송은 쟁점이 그리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논점이 많이 나오지 않고 그 작년도 상계항변 중심으로 해서 상계항변에 대한 뭐 중복소송, 상계항변에 대한 기판력 이렇게 출제가 이래 사례 문제가 이래 출제되는데 그 논점밖에 없거든. 그 논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답안지를 채워가야 되거든. 채워가셔야지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 쟁점에 대한 단문을 외워준다. 그 쟁점에 대한 단문을 암기한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그러면 관련 쟁점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암기가 안 돼. 내용을 외워놓지 않으면 답안지 채울 게 많이 없어요. 채울 게 많이 없게 이래 될 테니까 관련 부분을 요건이나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을 문학 판금만 외워서는 답안지 못 쓴다 이 말입니다. 이 과목은 그러니까 의도 외우고 요건도 외우고 뭐 이런 것들 효과, 의, 요건, 효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써줘야지 이래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테니까 단문은 당연히 그걸 외워야 되고 단문으로 대비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이래 출제되니까 조금 암기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강의계획표의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기 때 반드시 외워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12개 이렇게 뽑아놨고요. 연기 때 외웠던 게 우리 5개 당사적격, 병합, 그다음에 소치학, 길혜택, 처분권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이래 쟁점을 이래 정리했고 이번에 임의적 당사 변경, 청구 변경 독립당사 참가, 항소치약, 기판력 확인이 공시성달 12개가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될 겁니다. 3기 때는 또다시 또 추가해가지고 한 20개 정도, 2기 때 한 20개 정도, 3기 때 10개 더 추가해서 한 30개 정도, 그 정도 이래 정리되게 되고, 여기는 지금 아직 그 사망 논점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사망도 지금 제출이 되게 유력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사망 논점 이런 거. 원래 변시가 또 사망을 또 냈더라고. 사망을 이래 변호사 시험이 2차에서 사망 논점을 이래 출제하게 됐는데 변호사에게 왜 소송 위임하고 소지기 전에 사망한 사건 그 교재 있습니다. 그 교재를 그 판례를 냈더라고. 그 판례 자체를 이래 출제해서 소송 중 사망처럼 취급해줘가지고 중단으로 해결해줬다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판례 사안을 냈어요. 그 판례 사안을
출제하게 이래 됐는데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 다시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시 쟁점들을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이래 될 거고 그런 것들 사례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다 외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 책에 있는 걸 다 외우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가장 그게 현실적으로 이래 처음부터 다 외운다든지 아니면 시험장 갈 때까지 그걸 모든 쟁점을 다 외우고 한다는 건 좀 쉽지 않거든. 쉽지 않게 되고 어렵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강약을 둘 수밖에 없다. 강약을 둘 수밖에 없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타입을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 가져가야 되겠다. 노동법이나 뭐 행정이나 뭐 인사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나머지 부분 다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빨리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타협을 해야 돼요.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걸 다 가져갈 수 없다는 걸 빨리 느끼고 그러면 그 느낌을 가졌을 때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내가 시험에서 그 다른 문제 준비하는 문제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지 다 가져가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래 정리한다면 이미 벌써 많이 찢었을 겁니다. 노동법 일기를 못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될 테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수험에서 살아남아 줘야 될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현실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빨리 외워라. 빨리 외우고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를 보고 30개를 외운지 외울 수 있는 사람인지 50개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 빨리 찾고 50개를 외워놓으면 다시 60번째가 겁이 나거든. 60개가 나올까봐 60번째가 나올까봐 51번부터 60번까지가 겁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50개 외우면 그 걱정하게 되고 70개 외우면 80번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걸 또 걱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족을 못합니다. 만족을 이래 못하게 늘 불안하고 늘 그 걱정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게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한 현실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것만 잘 쓰고 나오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한국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떨어뜨리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거 꼭 냅니다. 어려운 거 반드시 이래 출제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거기에서 버텨야 돼. 살아남고 버텨야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유추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뭐 끌고 와서 비슷한 걸 채워서 메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래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출문제 읽어봐요. 여러분들 다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올지 그런 생각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든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더라도 모든 과목이 모르는 문제 한 문제 없이 이래 출제되는 거 이런 건 없다고 이런 거는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르는 문제나 이상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이래 되게 될 건데 대신 그래도 사람들은 다 붙어서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그 공부법이나 이런 게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극장도 똑같이 이래 극장하면서 이래 공부했는데 대신 이제 그걸 타협을 잘 한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외울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버티겠다라는 타협을 했는데 이게 끝까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불안해가지고 공부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걱정해가지고 이래 나중 되는 별의별 것 다 하던데 뭐 다른 방법이 모의고사만 외우고 가겠다. 뭐 이래 목표를 잡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각종 학원 문제만 다 풀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게 이래 되던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모든 강사님들 문제 다 모아가지고 이래 암기해서 간다는 게 말처럼 그래 쉽지는 않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것도 실제 그런 것도 다른 강사님들 문제까지 확인해 보려면 기본이 잡혀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잡혀 있어야지 그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쉽게 되지는 않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시험 경험을 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는데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할 겁니다. 아마 지금부터 이래 고민을 2기 때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이래 될 건데 빨리 그 부분을 내려놔야 돼요. 마음을 내려놓고 중요한 거 위주로 따라가고 자기가 쫓아다니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걸 느껴야 돼. 느껴야 되고 자기가 주도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까지는 이번에 보겠다. 아니면 여기까지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범위 설정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서 그걸 조금씩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면 이 과정은 되게 힘들 겁니다. 되게 힘들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꼭 그걸 잘 설정해 놓고 목표점을 잘 설정하고 할 수 있으면 좀 늘리고 부담이 되면 줄여. 부담이 되면 몇 개 내려놓고 그냥 이해만 하고 이거는 다음에 외우자 이런 마음으로 다음에 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을 따라오고 문제 겨우 4개 나와. 문제 겨우 4개 나옵니다. 4개 나오니까 그러니까 4개나 4개 반 정도 나온다. 4개 반 정도 논점이 그 정도 나오는데 200개 외운다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4개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지. 200개의 만족을 얻지 말고 4개를 내가 잘 쓸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게 합격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테니까 그런 거고 멘탈이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시험이 도대체가 뭐 1년에서 될 시험이 아니다라는 둥 아니면 뭐 자기는 주관식이 너무 약하다든지 아니면 또 뭐라더라 막판 집중력도 안 좋대. 막판 집중력 막판에 체력도 안 좋고 집중력도 안 좋. 한국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막판에 집중력 좋고 체력 좋은 사람이 한국의 지구인들한테는 잘 없는 현상이 이래 되게 되니까 다 똑같은 걸 걱정하지 말고 걔는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좀 힘듭니다. 일기 때 지금도 힘들었지만 지금 민서 따라오시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과정이고 평일반 이래 따라오는 게 좀 어려운 과정이 이래 되게 될 텐데 하여튼 좀 최대한 잘 버티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래 정리하고 중간에 무슨 변수 생기면 끝장입니다. 중간에 몸이 아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복습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아야 돼. 최대한 막고 불가항력 아니면요. 최대한 막아가지고 하여튼 이 과정에서 하루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루 빠지는 순간 이틀째 복습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 지옥이거든. 지옥에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도대체가 이번에 진도 나가는 거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기면 그거는 주말에 따라가세요. 주말에 이래 따라가시고 그냥 주말로 메우고 일단은 놓치지 말고 오늘 배운 거는 그냥 오늘 다 정리하겠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다음날 오전에 가서 다시 한번 그걸 더 볼지언정 한 번 더 이래 볼 수는 있어도 이번에 오늘 저녁에 다 복습하고 주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렇게 계획을 그렇게 잡고 따라오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바로 시험 바로 오늘 진도 범위 내에서 정리하고 진행 방식은 연기하고 똑같이 가겠습니다. 진도 방식은 연기하고 똑같이 가서 병합을 먼저 정리하고 소송물 정리하고 나서 병합부로 가서 병합을 정리하고 공동소송까지 다 끝내고 다시 변론으로 와가지고 변론 부분 정리하고 그다음에 상소까지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이 연기 때 상고까지 했잖아요. 상고까지 이래 해드렸는데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 거기까지 이래 가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하여튼 거기까지 이래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따라오시고 하여튼 소개의 결과를 이래 얻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 어렵게 나오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잘 없을 거다. 한두 개는 상당히 수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래 만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좀 지치지 마시고 하여튼 잘 따라오시고 쉬운 거 찾아가지고 간단한 사례 이래 푼다는 거에 한번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사례 찾기도 쉽지 않고 옛날 거 찾아보면 되거든요. 옛날 70년대 사법시험 이런 걸 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낼 수 있게 되는데 뭔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에 맞춰서 2기 때 시험 봤던 것도 그냥 연기 때 쪽지로 먼저 한번 보고 또 내는 것도 있을 거다. 아마 여기서 시험 본 걸 다시 2기 때 출제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게 될 건데 연습을 어려운 걸 미리 한번 풀어봐야 돼. 풀어보고 다음에 2기 때 풀답안을 그걸 한번 작성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래 따라오시면 될 테니까 그래 보고 강의에서 도움을 받는 거는 문제 푸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거 여러분들이 답안지 써보시는 거 이게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도록 그냥 수업이 도움되기보다는 문제 푸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문제 자꾸 풀어보고 이게 책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해 못했던 게 문제 풀어서 이해됐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갖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좋은 측면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진도하고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연기 때 정리했던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래 동일하게 똑같은 순서로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민사소송은 민법의 권리구제 절차다. 민법의 권리구제 절차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 실제법에서 이 사람이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 채권 채무가 존재할 때 얘가 자발적으로 이행이 됐다면 이 소송은 할 필요 없죠. 할 필요 없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얘가 임의로 자발적으로 이행을 안 하니까 강제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래 소송하게 이래 되는데 결국은 강제 집행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게 이래 되고, 이 집행을 하기 전 단계로서 우리는 민사소송을 거치게 된다. 민사소송을 거치고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을 들고 강제 집행으로 나가는 집행 권한을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고, 소송 안 하더라도 집행 권한 만드는 절차가 별도로 있지만 우리는 민사소송을 공부하는 거니까요. 민사소송법에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지금부터 정리하게 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민사소송을 어떤 식으로 제기하고 할지 말지도 내가 결정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 소송을 할지 1억을 다 받을까 아니면 5천만 받을까 아니면 6천만 받을지 이런 거 심판의 대상도 내가 결정하게 이래 되고, 범위도 전부 받을지 일부만 받을지 이런 것들도 내가 이래 결정할 수 있고요. 절차의 종결도 이것도 내가 이래 결정하게 이래 된다는 거. 그래서 소송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 이걸 모두 당사자에게 맡기는 입장을 처분권주의라고 부른다. 처분권주의라고 부르게 되고, 민법에서 민사관계, 즉 법률관계를 어떻게 창설할지는 사적 자치라고 해서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거든요.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게 이래 될 테니까 당사자가 어떤 식으로 법률행위할지를 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제 절차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맡기는 게 이래 타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처분권주의가 이래 적용된다라고 평가하시면 이래 되고, 여기서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될 거는 이 파트입니다. 대상과 범위. 범위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당사자가 요구한 대상 적격에 구성돼야 되거든. 대상 적격에 이래 구성돼야 되는데, 당사자가 이걸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이걸 판결해버리면 엉뚱한 대상을 판결한 거든. 엉뚱한 대가 요구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판결한 꼴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소송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소송하면 안 되니까 같은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걸 봐야 돼. 같은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고, 그게 이제 소송물을 공부해야 됩니다. 소송물을 이렇게 공부해서 이 소송과 이 소송이 같은 소송일까 다른 소송일까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대신에 이제 적게 판결한 거는 포함 관계 있는 이런 것들은 적게 판결한 거는 이래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상 적격 범위 문제 이런 것들을 이래 구분해 가지고 이래 살펴보게 이래 될 테니까 일부 인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능하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을 이래 살펴보게 이래 되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한 예외도 살펴볼 거고, 처분권지 주장하지 않아도 판결할 수 있는 예외, 민사소송에서 스스로 법원이 알아서 판결할 수 있는 예외도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정리하시면 되고, 소송이 처분권주에 따라서 개시됐을 때요, 처분권주에 따라서 이래 진행이 됐을 때 법정 안에서도 각각 당사자들한테 유리한 사실들이 있을 겁니다. 유리한 사실들, 원고한테 유리한 사실들, 피고한테 유리한 사실들이 있게 이래 되는데, 이걸 모두 다 법정에 내어놔야 돼. 법정에 내어놨을 때 그때만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 가져오지도 않는 사실, 이러면서 다툼 없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게 이래 된다. 그래서 모든 걸 당사자에게 맡긴다고 해서 사실의 주장 책임, 유리한 판결을 받고 싶으면 반드시 주장을 해야 돼. 주장을 해야지 이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없는 걸로 취급받는 거야. 없는 걸로 이래 취급받는 불이익을 이래 받게 이래 되고, 얘네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소송이 민사소송이지 정의 구현 소송이 아니다. 뭐 진실을 찾아가고 이런 게 누가 타당한지 이런 걸 찾는 소송이 아니고, 그거는 다른 소송에서 찾아야 돼. 다른 소송에서 찾아야 되고, 기본권 그런 거는 행정법에서 찾아야 되고, 행정법 기본권의 침해인지 아니면 정의를 구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건 다른 소송에서 찾고, 여기는 관심도 없습니다. 사회가 정의고 나발이고 내가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빠 죽겠어. 그러니까 요 다툼만 해결해 준다. 요 다툼만 해결해 준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툼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판결을 내려줘라. 그대로 이래 판결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게 이래 되고, 설사 이 자백이 허위 자백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안 다투면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게 이래 되고, 진실인지 아닌지 이런 게 관심사가 아니거든. 이 소송에서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니까 이건 모두 당사자에게 분쟁을 해결해 주게 되고, 다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증거를 통해서
그걸 정병하게 만들게 이래 되게 되니까요. 이걸 모두 다 당사자에게 맡기는 입장을 우리는 변론주의라고 부른다. 변론주의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는 민사소송법에 조문이 없어요. 처분권주의는 20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변론주의는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다, 민사소송이 이걸 취하고 있냐 그러면 행정조문에 직권탐지주의를 따른다는 조문이 있거든. 행정에 직권탐지주의를 따른다는 조문이 있고, 가사소송도 직권탐지주의에 따른다 이런 조문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소송에서 직권탐지주의를 따른다는 조문을 둠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에 그 조문이 없거든. 직권탐지주의에 따른다는 조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걸로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고. 그래서 변론주의를 이렇게 취하고 있게 되고, 사실의 주장 책임, 자백의 구성력, 증거 제출 책임 이런 것들이 법정 안에서 처리되는 변론주의 3명제로 사자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지배를 이렇게 받게 된다. 그러면 민사소송은 이렇게 당사자가 기시해야 되고 법정 안에서도 유리한 사실을 다 주장을 해줄 것이 이래 필요한 게 그게 민사소송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 민사소송은 어떠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어떠한 종류로 이렇게 제기될지가 문제되는데, 행정을 제기할 때도 소송의 형태부터 잡아야 되거든. 이걸 형성소송으로 갈지 취소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확인소송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이래 잡아주는 것처럼, 여기도 민사소송도 이행의 소라는 게 있고, 이행의 소라는 게 있게 이래 되고, 두 번째가 확인의 소가 있고, 확인의 소가 있게 되고, 세 번째가 형성의 소가 있습니다. 형성의 소가 있게 이래 되는데, 이게 형성권하고 같은 성격으로 이래 평가해가지고 판결 받았을 때 법률 관계가 변동되는 겁니다. 법률 관계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거, 이걸 형성의 소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세 가지 종류, 민사소송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게 이래 되고, 이행의 소는 특징이 이게 어떤 명령을 요구하는 소거든. 명령을 돈 달라, 건물 달라, 아니면 등기 달라 이런 걸 명령을 요구하는 소를 이행의 소라 부르고, 얘는 반드시 청구권이 바탕이 돼 있어야 돼. 어떤 청구권이 바탕이 돼 있어야지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 이행의소는 이 사람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변제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변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받기 위해서 그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부르게 되고, 현재 이행의소를 제기하는 게 원칙, 현재 이행의소를 제기하는 게 원칙이고, 이 사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우리 민법에서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고 돼 있거든. 기한의 이익을 이렇게 갖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변제기 전에 변제를 강요받지 않습니다. 변제기 전에 변제를 강요받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변제기 미도란 상태에서는 얘를 상대로 변제를 요구하면 안 돼. 이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요, 변제기가 미도래인데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보호해줄 필요 없는 거, 민법에도 기한의 이익을 잃는 사유가 있습니다. 잃는 사유가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기한의 이익을 굳이 보호시키지 않거든. 뭐 담보를 손상한다든지 감수시킨다든지 멸시 뿌시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까지 기한의 이익을 지켜주면서 기다려주진 않거든. 기다려주진 않게 이래 되니까, 여기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뭔가 이래 특별한 이유가 있게 이래 될 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 미리 청구할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면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사람도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이래 받아주게 되고, 이게 작년에 나왔던 장래잉의소다. 장래잉의소가 이래 되게 되고, 그러면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 원칙에서 벗어나 있거든. 원칙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냐 이 말입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어떤 경우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득점 포인트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을 답안지로 채워줄 것이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겠죠. 그게 이행의소의 특징으로 이래 평가시고, 이걸 받으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행의소를 통해서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 집행력도 발생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확인의소는 이게 바탕이 되는 권리를 확인만 해주는 거거든. 확인만 해주는데, 여기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청구권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청구권 아닌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는요. 청구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소송 형태로 못 가는 거예요. 이소송 형태로 못 가는데 근데 다툼이 생겨버렸어. 청구권 아니지만 소유권이 다툼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채권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다툼이 생기게 이랬다면 그러면 다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주는 절차가 필요한 거야. 해결해주는 절차가 이래 필요하고 지금은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미리 다툰다든지 아니면 청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툼이 생겼다면 소유권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되고 청구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다면 그때는 이걸 통해서요.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될 거고 확인의 소를 이래 제기하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이거는 기판력밖에 없고 집행력이 따로 없거든. 집행할 수 있는 힘을 따로 없고 그냥 확인만 해준 거기 때문에 집행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건 되는 소를 포함하는 관계로 이래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제기할 수 있을 때 굳이 이걸 들고 오면 쓸데없는 소송이 되거든. 쓸데없는 소송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뭐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뭐 아직 지금 당장 이행의 소를 이래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시효 중단의 필요성 때문에 소멸시효라도 중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인의 소가 대체가 이래 될 수 있게 되고 소유권 확인 이런 것들은 자꾸 내 거를 누가 자꾸 부인한다든지 당신이 주인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래 다툼이 생겼다면 미리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들을 이래 대상으로 해서 확인의 소를 이래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권리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제기하는 형성의 소가 있는데 여기를 잘 봐야 돼. 경우의 소가 세 가지가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변동되면 실체법상 형성의 소가 이래 되는데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게 뭘까? 실체법에서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게 이혼소송 같은 겁니다. 이혼소송 판결받아서 이혼되는 그런 경우가 이혼소송 같은 경우가 실체법상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경우가 되고 여기서 하나 정리해야 할 게 채권자 취소권 쟁점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소송법상 법률관계를 변동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자 봐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그게 확정이 된다면요. 그러면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기판력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기판력이 생겼다는 거에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기판력이 발생한 소송을 다시 똑같이 제기하는 거 이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판결을 모순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심판이 중복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판력 저촉되는 호소를 받아주지 않게 이래 됩니다. 따라서 기판력이 발생했다는 소송법상 법률관계가 창설되기 때문에 소송법상 그 법률관계가 창설되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안 돼. 제기하면 안 되는데 이 기판력이 발생했다는 이 소송법상 법률관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건을 받아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받아줄 필요가 있어서 원래는 기판력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부당하게 이 판결 자체가 부당한 목적으로 아니면 부당한 방법으로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때는 이 기판력 발생한 부분을 없애는 게 필요한 거야. 변경시키는 게 필요하게 되게 되는데 그게 재심. 451조 사유에 들어갔을 때요. 사유에 들어가면 그때는 원래 기판력 발생한 부분은 다툴 수 없지만 예외적 사유는 다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하나가 정기금을 받기로 손해배상을 일정 금액을 정기금으로 매달 얼마씩 정기금으로 받기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이렇게 청구해가지고 받기로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변경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100만 원 받아서는 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치료비가 한 300, 500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든다든지 아니면 임대료가 지금 100만 원 받아서는 될 일이 아니고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근데 100만 원 주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부당하거든. 너무 부당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뒤에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종전 판결의 내용을 100만 원에서 300이나 500으로 바꿔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거. 그걸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라고 부릅니다.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라고 이래 불러서 형성의 소 일종으로 소송법상 법률 관계를 이래 바꾸게 이래 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고 그러면 요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에서 요 문제 재심이나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를 이래 만났을 때 누가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원고적경 누가 제기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을 바꿔달라는 부분입니다. 원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그런데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바꿔달라는 소거든. 바꿔달라는 소게 됩니다. 그러면 기판력을 받는 사람이 제기해야 돼. 기판력을 받는 사람이 제기해야 되고 기판력을 받지도 않는 사람이 뭘 바꿔달라고 요구하냐 이 말입니다. 뭘 바꿔달라고 요구하는지 따라서 기판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걸 제기하면 안 돼. 이걸 제기하면 안 되는 거고 기판력 미치는 사람, 기판력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제기해 줄 것이 이래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판력 누가 받는데 그걸 공부해야 돼요. 그 부분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원칙은 당사자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가 민소법에 4개 나온다. 그지? 4개 나오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변론종결로 승계인들 이런 사람들은 기판력이 미치도록 이래 되는데 그러면 변론종결로 승계인이면 변론종결로의 승계인이면 다 기판력 받을까?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잘라봐야 돼. 변론종결로 승계받았을 때 소속물 승계도 있고 계정물 승계도 있거든. 다음에 해요. 그러니까 계정물 승계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계정물 승계받으면 다 기판력 받을까요? 승계인으로 봐서 기판력이 미치는 걸로 봐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판례가 나눠보거든. 판례가 나눠서 이래 봐서 원고 청구권의 성격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 여기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보는데 일례로 다음에 정리할 건데 법원행시 기출문제 2차 이래 기출문제가 일어났는데요. 갑이 을을 상대로 얘가 내 땅을 불법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 땅을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놈이 불법 증가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을 청구합니다. 부당이득을 청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반환할 때까지 점유가 끊어질 때 종료될 때까지 월 100만 원씩 이 차임을 이래 받기로 판결이 내려지게 이래 됐는데 이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갔어. 병한테 이 땅의 주인이 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병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보니까 이 동네 월세가 100만 원이 아니고 300원 받아야 되겠더라. 300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판결을 바꾸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했거든. 요구하는 소송을 이래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를 새로운 소유자 병이 제기해버렸을 때 그럴 때 이게 이 소송이 받아줘야 돼? 받아주지 않아도 돼? 이 소송이 적법할까? 적법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거 받는 사람 문제야. 이거 기판력 받는 사람인지가 이런 문제가 이래 되는데 소송물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고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계정물 승계고 계정물 승계됐을 때 원고 청구권이 성격을 가지고 보는데 부당이득은 우리 시험범위에도 나온다. 그지? 1차에서 채권범에 나오더라.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 이래 되게 되니까 채권적 청구권 행사자들 중에 계정물이 넘어가면 이 사람은 기판력 안 받습니다. 변론종결로 승계인에 이래 들어가지 않게 이래 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300원 받아야 되는데 이 소송 못하네? 이 소송 할 수 없네. 이걸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 권리에 기해서 $300 이래 청구하면 돼. 이걸 바꿔달라 이런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거든. 침해당하고 이거 100만 원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300원 받아야 되겠으니까 내 소유권에서 침해당한 손해가 300이니까 별소제기 하면 됩니다. 이걸 바꿔달라는 소가 아니고 내 권리에 기해서 별소제기 이렇게 제기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게 기판력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변경
변경을 구하는 거, 변경을 구하고 소송법상 형성의 소고 이거 받는 사람을 전전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재심을 냈을 때 와 재심 안 했는데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별의별 거 다 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판령 문제일 겁니다. 기판령 문제가 이래 되니까 재심 재개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게 전제가 원고 적격이 기판력 받아야 되거든. 기판력을 받아야지 이걸 제기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과연 그 사람이 기판력 받는 사람이지 이 문제로 이래 바꿔서 이래 나오게 되게 될 테니까 사고가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이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게 여기 나오는 예라고 여기 나오는 그 의미 없이 외웠던 소송법 생행서에서 두 개 재심 정기판에서 이렇게 외워놓고 우리는 배운 적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변동을 요구하는 소가 그 마지막이 형식적 형성의소, 형식적 형성의소라고 해서 형식적 형성의소가 있게 되는데 여기는 여기에 대한 예외. 원래 우리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요구한 것만 청구해야 되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는 부분도 판결해 줄 수 있는 경우, 요구하지 않는 부분도 이래 판결할 수 있어서 처분권주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 처분권주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로 형식적 행성의소가 나타나게 이래 되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이래 보시면 이행의소부터 이래 정리하면 이행의소는 원고의 이행 청구권에 기하여 법원이 피고에 대해서 의무 이행의 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말하고 명령의 소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이행의소는 원칙적으로요 실제법상 청구권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 청구권이 바탕이 될 것이 필요하고 종류는 두 가지 현행의소와 장래의소 이렇게 나눴는데 장래의소는 변제기 미도인데도 청구하는 거거든. 미도인데도 청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둘째 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돼. 특별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이를 제기할 수 있게 되고 효력이 이행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이행 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인 기판력 말고 집행력 기판력 플러스 이외에 기판력 플러스 집행력도 이래 발생하고 이 소송 형태만이 강제 집행으로 연결되어 이를 인용하는 이행 판결은 집행 권한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행의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 판결, 채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한 확인 판결에 지나지 않죠. 자, 로마제 2번 확인의소의 확인의소는 다툼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가 다툼이 있어야 돼. 다툼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소송을 이래 제기하게 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고 있다는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 나중에 확인이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래 정리할 때 그때는 다툼 있는 사실이 있어야 돼. 다툼 있는 사실일 것이 필요하게 이래 되고 확인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 확인받을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 확인받을 필요성이 다툼 있는 사실 뭐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양립되지 않는 주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요건으로 이래 나타날 때니까 다툼이 있어야 된다. 다툼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래 돼 있고 다툼 없는데 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거는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때는 받아줍니다. 다툼 없는데도 예외적으로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는 있다. 시효중단, 소멸시효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소멸시효 완성되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툼 없지만요. 그때는 제기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예외들이 나오게 되겠죠. 됐고 그다음에 소유권 확인 등의 권리관계에 존재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적극적 확인, 존재를 구하면 적극적, 반대로 부존재 확인을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제기했을 때는 소극적 확인을 제기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 확인도 구할 수 있고 부존재 확인도 구할 수 있다. 부존재 확인도 구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이래 되고 존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존재를 구하면 방법 선택이 잘못되는 거야. 방법 선택이 이래 잘못되게 되니까 존재 한 번을 확인받으면 그러면 어떤 놈이 다시 오더라도 다시 또 확인을 또 받을 필요가 없는데 부존재를 다툼 있는 사람을 상대로 당신은 부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판결받아버리면 다른 사람 오면 또 다시 똑같은 판결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선택했다고 이래 볼 수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대상적격인데요. 원칙적으로 확인의소는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관계. 법률관계가 권리의무관계니까요. 법률관계,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게 이래 되고 반대말이 사실관계죠. 반대말이 사실관계니까 우리 우정을 확인해달라 이런 사실관계 확인은 안 돼.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되는데 예외가 옆에 다만 정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정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
변론주의 때문에 증거 제출 책임이 당사자에 있거든. 당사자에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일단 왜 증거를 제출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상대로요. 이 사람을 이래 상대로 천천히 와야 됩니다. 카메라가 못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야지 이래 되는 거고 이게 빨리 걸어버리면 화면 흔들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댓글 달리게 되니까 천천히 와야지 이래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얘가 얘한테 어떤 주장을 해. 긍정, 부정 이런 걸 이래 주장하게 이래 됐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그대로 인정하면 자백이 되죠. 자백이 되니까 다툼 없는 사실이 되니까 그대로 판결이 기초, 판결이 기초로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얘가 부인을 해버려. 부인을 해가지고 다툼이 생기면 그때 입증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선행적으로 먼저 주장을 했는데 얘가 다투면 부인을 하면 나는 그런 적 없다. 빌린 적 없다. 계약 체결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면 다툼 있는 사실이 생기니까 증명이 필요하다. 증명이 필요하게 되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그중에 서증을 제출할 수 있다. 계약서 아니면 차용증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내가 이걸 통해서 얘를 이래 증명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툼이 있어야 돼. 어떤 주장을 하고 다툼이 있었을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이래 필요하더라고. 그렇게 이래 평가하시면 되고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고 그게 수정 논의에 주장 공통 문제도 있고 증거 공통 문제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왜 증거 공통으로 안 풀었습니까? 이런 질문도 꽤 받아요. 그 진도 나갈 때 왜 증거 공통으로 해서 해결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래 처리되는데 증거 공통 원칙의 문제가 나오려면 뭐부터? 이거부터 했어야 됩니다.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이걸 통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말이고 주장도 안 했는데 증거로 인정해버리면 저거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거 다 무너지게 이래 되니까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결해 주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항상 증거 공통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됐는지를 봐. 이걸 됐는지 이 부분을 보고 잘못 공부해버리면 증거 공통이니까 한 명 증거 내면 다 써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주장하지 않는 사람도 막 승소가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변론주의 다 무너집니다. 변론주의 다 무너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증거 공통이나 어떤 그 문제가 나오려면 항상 전제는 이게 돼야 돼. 전제는 이게 돼야지 주장 공통이고 그 중에도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증명하게 이래 되고 그러면 요걸 법정에다가 내놓으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법정에다가 이걸 내놓으면 얘가 답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작성했어요?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래 답을 하게 이래 될 건데 자기가 작성했다고 인정하는 걸 승립의 인정이라고 부르고 나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저 계약서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부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정 승립을 확인하는 단계를 이렇게 거치게 이래 되게 되고 작성했는지 작성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고 이게 통과되면 작성했다고 하면 이걸 어느 정도 믿을지 증거같이 이런 것들을 몇 프로 믿을지 이런 것들을 이래 고민하게 이래 되거든. 고민하게 되니까 작성했는지 작성 안 했는지 이걸 따지는 문제를 형식적 증거력이라고 부르고 형식적 증거력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는 걸 진정 승립이 인정됐다. 진정 승립이 인정됐다고 이래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단어가 정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거든. 정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면 정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을 구하는 소를 이래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작성했는지 작성하지 않았는지 이걸 확인받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걸 확인받고 여기 들어오면 얘가 부인할 때 이걸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미리 확인받아 버렸거든. 미리 확인받아야 하니까 여기 분쟁이 해결이 쉬워지는 겁니다. 해결이 쉬워지고 만약에 이게 제기되어 있으면 이걸 확인받을 게 아니고 여기서 제출해서 다투면 되거든. 여기서 제출하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요 안에서 다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이 소송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확인받고 넘어올 수 있다. 확인받고 넘어올 수 있는데 작성했는지 작성하지 않았는지는 이거는 사실 문제거든. 사실 문제가 이래 되게 되지만 근데 결국은 요걸 이걸 확인받아 버리면 이 분쟁이 쉬워진다고. 이 분쟁이 법률관계 해결이 이래 쉬워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거는 받아줍니다. 받아주게 이래 되고
당연히 모든 문서를 다 들고 와 필기 노트 이런 거 들고 와서 내가 작성한 걸 확인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면 안 되고 이 분쟁 해결이 쉬워져야 돼. 분쟁 해결이 쉬워져야지 되니까 이걸 모두 확인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문서는 모두 처분 문서를 들고 와야 됩니다. 처분 문서를 들고 와야 되고 처분 문서가 아닌 다른 문서 들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은 확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해 줄 필요가 없게 이래 될 테니까 이 분쟁의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외적으로 사실관계지면요. 받아주게 되는 거죠. 자, 첫째 줄 단어 정서의 진정 여부가 뭔지 이런 거 진정 성립 여부 이런 걸 확인받게 이래 되니까 작성했는지 작성하지 않았는지 이걸 확인받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인받게 되게 된다. 정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손은 서민이 진실로 작성 명의자에서 작성됐는지 아니면 위조 변조됐는가를 확정하는 사실관계 확인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인해 주는데 이거 밑도 끝도 확인해 주는 게 아니고 저 분쟁이 쉬워지기 때문에 이게 확인받아 버리면 이게 계약서 작성했다는 게 밝혀지면 그때는 다음 소송이 쉬워집니다. 다음 소송이 이렇게 쉬워진다는 그 실익을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3번 확인의소 특징 청구권만 대상이 되는 이행의 소원은 달리요 모든 권리 아시겠죠? 모든 권리를 소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특징이고 2번 현재 청구권의 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서 그 지급을 관한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시효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청구권의 존재라도 판단을 받아둘 필요가 있을 때 확인의소가 그 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의소의 보충성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걸 제기할 수 있으면 이행의소를 이래 제기할 수 있으면 굳이 확인의소를 제기하면 안 돼. 왜냐 그러면 이거는 다 되는 소를 포함하거든. 포함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못할 때만 오라는 겁니다. 못할 때만 오라. 그걸 확인의소의 보충성 원칙, 보충성 원칙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항상 예외가 기억나야 되고 예외. 근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는 이거 먼저 이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게 이래 되고 그게 파생되는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지라도 기본되는 권리관계부터 먼저 다투겠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고무효 확인 이런 것들 해고무효 확인 받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고무효부터 다투겠다는 거 이런 거는 받아줍니다. 받아주게 이래 될 테니까 예외가 있게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소극적 확인의소에 따라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소재에게 알려는 상대방에 대한 선제 공격으로 사전의 분쟁의 예방용이 이래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이행의소를 제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제 공격 전문용어로 선빵을 날려가지고 그래서 미리 분쟁 해결을 미리 막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이래 부전제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고 4번 효력 확인의소에 관하여 원고 성속 다음에 책을 볼 때 이런 게 팍팍 떠올라야 돼.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 그러면 부전제 확인의소에서 이거 상한을 어디로 봐야 돼요? 부전제 확인의소에서 처분권주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판결하고 별개의 사항에 대해서 판결하면 안 되는데 부전제 확인의소가 제기되면 상한을 어디 놓고 판결해야 돼? 상한을 어디 놓고 이래 판결해야 될지.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중에 1,000만 원은 인정되고 9천은 부전제다.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상한이야? 어디가 상한이 이래 되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상한을 지켜줘야 되거든. 상한을 지켜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 어떤 그 상한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줘야 될지 이런 거를 떠올려야지 되고 변리사 기출로서 예상 문제로 이래 보셔야 되는데 부전제 구하는 부분, 이게 상한이다. 따라서 2,000 인정하고 8,000 부전제 판결은 가능해도 500 인정하고 9,500 판결하면 이거 뚫고 나간 겁니다. 뚫고 나간 게 이래 되게 되니까 처분권주 위배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부전제 확인을 구한 부분, 확인의소의 소송물, 확인을 구한 취지입니다. 확인을 구한 청구 취지, 그게 확인 대상 자체, 그게 소송물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항상 상한은 확인의소는 확인을 구한 취지 자체, 그게 소송물이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번에 정리하면서 소송물을 다 제대로 한번 정리해보자. 소송물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소송물 자체를 이래 잘 정리해야지. 그래야지 뭐 기판령 문제든지 아니면 변론종결로 승계인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이래 되고 인수승계, 참가승계 이런 것들도 결국 변론종결로 승계인처럼요 승계인 문제를 따져줘야 되거든. 승계인 문제를 이래 판단해줘야지 이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소송물에 관련돼서 중요하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이래 하시고 그때 질문 많이 했던 거 뭐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 그거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 몸으로 한번 느껴보자. 몸으로 한번 느껴가지고 한번 이래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조선에 있는
판례는 다 풀어보면 그러면 남조선에 있는 판례까지 이래 다 확인해 보면 그러면 그 해결되겠지 뭐 해결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 예외까지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최근에 나온 예외 판례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연기 때 그 보충 자료 나간 거 책에 끼워져 있어야 돼. 끼워져 있고 일기 때 다시 한번 새로 나가겠습니다. 일기 때 이래 새로 나갈 테니까 또 연기 안 들었는데 막 띠빠띠빠 이래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시 나간다. 다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확인의 소에 관해서 원고 승소 확인 판결이 나면 원고가 주장한 법률관계의 존재에 관해서 기판력이 있지만 얘는 집행력은 없다. 집행력은 없다는 거. 자, 중요한 게 형성에서. 형성에서는 판결에 의한 법률관계의 변동입니다. 그죠? 변동을 요구하는 소가 형성의 소가 이래 된다는 거. 형성의 소가 되고 밑에 거는 참고로 보고 자 종류로 바로 내려오면 1번 실제법상 형성에서 이거는 개념은 잡기 쉽겠죠. 실제법상 법률관계 변동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대표적인 예가 가사소송 이용 같은 거 이런 걸 실제법상 형성에서로 보시면 되는데 2번 발표하자. 2번 발표하고 이것도 한번 여러 번 들어보자. 뭐 연기 때 여러 번 들었는데 이번에 일기 때도 다시 한번 들어가지고 채권자 취소권 쟁점을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돈을 안 주면 소송을 제기해서 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으로 나가면 되는데 근데 요 강제 집행이 되는 재산을 얘가 미리 팔아먹습니다. 얘한테 팔아버렸다. 얘한테 팔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못하게 됐다면 이 팔아먹은 행위를 취소해서 이래 취소해서 원상회복 시켜주겠다. 원래 원상회복을 시키겠다는 게 채권자 취소권 민법에서 나오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소송의 목적은 이 사람이 강제 집행을 못하게 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전문용어로 사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런 걸 채무자 자르고 그다음에 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걸 자르고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르고 법률행위 잘라야 돼. 법률행위 잘라서 거기에 대한 판례가 다 있습니다. 다 이래 판례가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얘 강제 집행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취소해서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거든 따라서 그 이상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상 취소할 필요 없고 그냥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강제 집행 어떻게 하냐 그러면 판결 받아서 집행하러 가거든. 판결 받아서 집행하러 가는데 판결은 이게 청구권이 바탕이 돼 있어야지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갖고 있는 청구권 통해서 판결 받게 되고 그러면 강제 집행하려면 재산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이 여기 있어야지 강제 집행이 되는 거지. 여기 있으면 판결은 을한테 받아놓고 강제 집행은 병한테 하는 꼴이 돼버리거든. 병한테 하는 꼴이 되니까 그게 집행을 안 해줘. 집행을 받아주지 않게 되니까 집행하게 하려면 이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줘야 되는 거야. 원래 상태로 돌아와줘야 되는데 집행을 위해서 돌아오는 거야. 지금 강제 집행을 위해서 이래 돌아온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위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왜 법률행위가 미성년자처럼 이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전체 무효가 돼버리죠. 소급무효로 이래 바뀌어버리게 이래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이론 구성하지 말자. 그렇게 이론 구성하지 말고 전부 만드는 취소로 무효로 만드는 그런 취소로 이론 구성을 하지 말고 그냥 얘가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원상회복 돼서 돌아오려면 이게 효력을 잃어줘야 되거든. 효력을 잃어줘야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는 걸로 보자. 그 범위 내에서만 취소돼서 무효로 되는 걸로 보자. 따라서 얘네 둘의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 그대로 취소되더라도 그대로 유효고 이게 취소돼서 원상회복돼서 등기가 여기 돌아오더라도 여전히 이 부동산의 주인은 수익자로 보자는 겁니다. 수익자로 보자. 그냥 등기만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돌아와줘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지.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로 다시 원상태로 리셋되는 거 이런 구성을 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너무 많이 취소시키는 결과거든. 너무 많이 취소시키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상대적 무효. 상대적 얘한테만 이런 느낌. 얘한테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고 얘네들은 무효 아니고 얘네들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권을 행사하는 이 사람한테만 무효가 돼서 돌아간다. 무효가 돼서 이로 돌아간다라고 이론 구성하게 이래 됩니다. 따라서 이게 전부 무효가 아니거든요. 전부 무효가 을과 병의 법률 관계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니까 을과 병의 행위가 무효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이 피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로 나올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면 채권자 취소 소송은 무효로 되는 사람만 나오면 돼. 무효로 되는 사람. 그게 얘가 있으면 수익자, 얘한테 넘어간 사람이 있으면 전덕자. 그래서 악의의 수익자나 악의의 전덕자만 나오면 됩니다. 악의의 전덕자만 나오면 되고 굳이 무효로 바뀌지도 않는데 채무자가 피고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앉아있을 필요가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상대적 무효라는 그 측면 때문에 이렇게 피고 적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피고 적격 문제가 이래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한 번 들었다. 뭐 연기까지 하면 6번째지만 그래 한 번 들었다고 치고 그래서 한 번 들은 걸로 이래 해가지고 지금부터 새롭게 해가 바뀌어버렸잖아. 해가 바뀌어버렸어요. 작년께 소멸시 완성됐지. 소멸시 완성된 걸로 이래 봐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자. 자, 2번. 사행위 취소 판결을 받았을 때 취소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전덕자 사이에서만 미치므로 채권자, 채무자 사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래 만들게 됩니다. 즉, 채무자의 피고 적격을 부인해서 상대적 무효다라고 평가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익이 뭐가 있을까? 채무자가 피고 적격이 되지 않고 수익자, 전덕자의 피고 적격을 이래 찾게 되는 거. 1번. 보통 재판적이 뭐냐 그러면 보통 재판적 관할 토지 관할을 이래 따질 때 보통 재판적을 따져야 될 때 우리 민소법에 따지면 피고 주소지로 가야 되거든. 피고 주소지로 가야 되는데 누구 주소지? 그러니까 이걸 따져야 돼. 이걸 판단하게 이래야 되니까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보통 재판적이 뭘까? 보통 재판적 어딜까를 이래 따져야 되는데 피고 주소지로 가야 되는데 누가 피고일까? 이걸 따지려면 이걸 써줘야 됩니다. 이걸 써주면서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얘가 아니고 얘다. 이렇게 근거를 잡고 따라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보통 재판적 이렇게 이래 써줘야지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재판적 여기고 8조부터 나오는 7조부터 나오는 특별 재판적도 찾아줘야 돼요. 특별 재판적을 이래 찾아줘야지 되게 될 테니까 그때 특별 재판적은 또 어딘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이래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 간할 문제 토지 간할 문제를 이래 해결하기 위해서 피고부터 따진다. 피고부터 따지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관할 문제 나오면 이런 거 나올 수 있겠네. 그지? 이런 거 나오면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문제를 이래 풀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수익자 주소지 이랬으면 그거는 정말 대책 없는 답안지다. 그지? 대책 없는 답안지고 왜 수익자가 피고가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설명해 줘야 되고 왜 채무자는 피고가 안 되고 수익자나 전덕자가 피고가 되는지 그게 대한 논거가 필요하고 그게 이 판례를 써줘야 된다고. 이게 상대적 무효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걸 써주시면서 이렇게 피고 주소지가 잡힌다. 이래 써줘야 돼. 답안지가 이렇게 이래 써줘야지 될 테니까 거기까지 쓰는 게 일기 답안지 우리가 써줘야 될 그런 문제고 그게 완성이 되면 그 앞뒤로 붙이는 거는 쉬운 거든. 쉽게 이래 될 테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래 달라지게 될 테니까 거기까지 완성시켜 놓고 이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소송상 형성의소가 있는데요. 소송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목적하는 거고 이게 두 가지 재심 또 하나가 정기금 판결 병유소다. 정기 판결 병유소가 이래 되고 기판력을 잊지 말자. 이거 볼 때 기판력을 잊지 말고 원래 기판력 발생한 부분이어서 못 다투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경우 그게 소송법상 형성의소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대표적인 게 두 개 재심하고 정기금 판결 병유소다. 자, 다음 페이지 3번 별표하고 형식적 형성의소 발표하시면 형식은 소송입니다. 형식은 민사소송으로 이래 처리했는데 이 집 간판은 민사소송 간판이야. 민사소송 간판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옆에 실질은 비소송 사건성의 성격을 비소송성의 사건성의 법률관계 변동을 이래 구하는 경우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민사소송일 때와 비소송 사건성을 띠고 있을 때 법률관계라는 것은 어떤 게 차이가 되냐 그러면 여기 당사자 주장에 구속받는 원칙의 적용을 받을지 아니면 이 원칙을 적용받지 않을지 즉 구하지도 않은 것도 판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옆에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것인지를
법관의 자유 재량 점적에 대해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형성의소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재량을 주는 거, 판사님한테 재량을 주는 게 그게 형식적 행사의소인데 여기는 재량 없죠. 여기는 재량 없이 당사자가 요구했던 요 부분을 줄지 말지만 판단해 줘야 되는 거지. 새로운 내용을 찾으면 안 돼. 새로운 내용을 찾는다든지 별개의 사항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별개의 사항을 이래 찾아서는 안 되고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판결해 줘야 되거든. 요 당사자가 들고 왔는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판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니까 재량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재량 자체가 없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재량이 있어서 당사자가 구해주다는 것도 판결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그런 측면이 이래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경계 확정 문제가 이래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얘네 둘이 토지가 인접하고 있는 땅인데, 갑하고 을하고 인접하고 있는 땅인데, 경계선에 대해서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이 경계를 확인받기 위해서, 경계를 확정받기 위해서, 경계 확정의소를 이래 제기하는데, X선이 경계선일까요? 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면,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면, X선인지 아닌지만 판결해주면 돼. 아닌지만 판결해주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판사님이 보니까 노란 선이 경계로 보인다. 만약에 노란 선이 경계로 이래 보인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처분권주의를 적용시켜서 이 사람 소송 X선이 아니니까 기각을 시키면 다음에 또다시 경계선을 잡아서 이래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는데 소송을 수십 번 해야지 이거 맞을 것 같아. 그지? 수십 번 해야지 맞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런 거는 형식적 형성의소로 봐가지고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말고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면 소송이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소송이 한 번에 이래 끝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얘네들한테 도움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 경계 확정의소가 예외적으로 형식적 형성의소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공유물 분할. 공유물을 분할하는 거, 공유물 분할의 소가 이렇게 형식적인 소의소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땅을 얘네들이 아파트로 하면 아파트를 부부가 공유 등기를 해요. 공유 등기를 하게 이렇게 되게 되는데 공유로 등기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헤어지려고 하면 같이 사는 아파트를 분할해서 헤어져야 되거든. 나눠서 헤어져야지 되게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공유물 분할하기 위해서 만약에 반반씩 분할해달라. 공평하게. 얘네들 생각은 기여도가 똑같으니까 기여도가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누가 적게 가져가고 이러지 말고 똑같이 반반씩 나눠달라. 이런 의도로 반반씩 나눠주세요라고 현물 분할을 구했는데 아파트를 이렇게 반띵해가지고요. 반띵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은 갑 이쪽은 을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안 맞아서 헤어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청테이프 발라가지고 아파트를 이렇게 청테이프 발라가지고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타당하지 않으니까 당사자는 잘 모르고 이걸 그 현물 분할해달라 이렇게 반띵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 할지라도 법원은 얘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은 부분이지만 팔아서 돈으로 대금으로 나누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형식적 행성의소거든. 형식적 행성의소니까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 소송이 되게 되는데 항상 민사소송은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 이래 되니까 원래는 구하지도 않은 부분은 판결을 못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것만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걸 원칙처럼 이래 쓰면 안 돼. 원칙처럼 이게 언제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써버리면 그거는 또 민사소송 답안지가 아니야. 그거는 민사소송 답안지가 이래 되지 않으니까 항상 여기에 대한 예외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우리 시험에서 이래 나왔어요. 만약에 해고 무효확인 이걸 제기했거든. 해고 무효확인의 소를 해고가 잘못됐다. 무효 확인의 소를 이래 제기했는데 판사님이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줘라. 임금을 줘라고 이행 판결을 내려버렸어. 이행 판결을 이래 내려버리게 이래 되는데 당사자는 무효 확인 소송을 해고가 잘못됐다고 다투게 되는데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줘라는 판결을 이래 내렸을 때 우리는 답은 알죠.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걸 답은 알게 되는데 대신 이걸 바로 가버리면 쓰는 게 팍 줄어버리거든. 줄게 이래 되게 되는데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는 것도 판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게 여기까지 검토해 준다고. 여기까지 검토해 주고 형식적 행위성의 소면 이거 가능하거든. 가능한데 근데 아니잖아. 해고 무효견에서는 아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따라서 이거는 원칙으로 풀어야 되고 원칙으로 풀면 처분권주 위반이 된다.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이렇게 접근하면 그러면 이게 나왔을 때도 아닌 경우에도 검토해 주는 거야. 아닌 경우에도 검토해 주고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 들어가지 않을지 검토해 봤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원칙으로 푼다. 이런 느낌으로 이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접근합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답안지가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그 내용을 이래 잡아야 되고 이 시험이 결국 그 서바이벌 게임처럼 점수 득점 싸움이거든. 점수를 득점하는 싸움이 이래 되게 되니까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아야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논거를 찾는 거야. 1점이라도 더 받는. 근데 전혀 개연성도 없는 걸 들고 오면 그거는 점수를 안 주거든. 점수를 안 주니까 어떤 게 득점 포인트가 되는지, 어떤 게 이래 득점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걸 연습하는 과정이다. 지금부터 이래 그 8월 달까지 계속 연습하면서 그걸 점수 높이는 훈련, 점수 높이는 훈련을 미션 수행을 해야 돼. 미션 수행을 해서 1기 깨고 2기 깨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깨겨나가면서 그걸 미션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게임은 그래 인내력 가지고 꾸준하게 잘하면서 왜 이걸 얘기는 지치냐고 지치면 안 되고 그 게임 할 때 그 엄마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엄마가 공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라고 하면 그러면 다 미션 수행을 이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토지 경계 확정에서 공룡을 분할 있고 자 특징 4개 있다 그지? 특징 4개. 첫 번째 처분권주의가 배제된다.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고 그다음에요 이 처분권주의가 항소심에서 이름을 바꾼다 그지? 이름을 바꿔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으로 바뀌는데 이것도 이것도 이래 배제되고 원고 청구 기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 X선이 아니라고 해서 기각하지 말고 그냥 결론 내려줘라. 결론을 내려줘야지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청구 취지 기재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계 확정을 구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만 적어도 법원이 알아서 경계선을 잡아주게 되니까 굳이 디테일하게 적을 필요는 없고 원래는 상한이 어딘지를 꼭 적어줘야 되거든. 상한이 어딘지 그걸 적어주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재해주는 게 필요한데 여기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 없고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웃라인만 잡아주더라도 이래 판결해주게 이래 되니까 청구 취지 기재가 완화된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종류를 지금부터 배운다. 이 세 가지 종류를 이래 지금부터 이래 정리하게 될 테니까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성의소 이걸 순서대로 이래 민사소송을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소재기로 가야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여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